내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60평생을 그저 평범한 아내, 평범한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네에선 저를 두고 이상한 할머니라고들 하는 모양입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같이 큼지막한 비닐봉투를 들고 정육점에 들어서니 그럴 만도 하겠지요. 오늘도 10kg입니다. 또 10kg요? 할머니, 혹시 잔치라도 하세요? 정육점 총각은 언제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엿한 서른 문턱에 들어선 총각이건만 제 눈엔 그저 파릇한 강아지처럼 보입니다. 녀석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제법 귀여워 피식 웃음이 나지만 저는 그저 아니, 집에서 먹을 거지 뭐 하고 대충 얼버무립니다. 매일같이 10kg짜리 삼겹살을 사가는 늙은 할머니가 세상에 어디 흔하겠습니까? 할머니, 매일 이 많은 고기를 다 어떻게 하세요? 혹시 뭐 장사라도 시작하셨나? 요즘엔 노인분들도 배달 많이 하시던데. 배달이라. 하긴 요즘 세상에 돈 벌 구멍이 어디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저는 딱히 돈 벌어 부자가 될 욕심은 없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출가해서 제 앞가림 잘하고 있고 넓은 집에 저 혼자 삽니다. 아, 물론 혼자 사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려나요. 할머니,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많은 고기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상해요. 요즘엔 식중독도 무섭고 걱정 고맙습니다, 총각. 하지만 상할 새도 없이 다 먹어치우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삼겹살이 든 봉투를 받아들고 정육점 문을 나섭니다. 총각의 시선이 제 등 뒤에 오래도록 박혀 있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애써 모르는 척 걸음을 재촉합니다. 제가 가는 곳은 이 총각이 상상도 못할 곳이니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제 마음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녀석들은 저보다 먼저 시간을 아는 건지 벌써부터 폐허가 된 동네 어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삼겹살 10kg, 그들이 아주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아, 총각의 말대로 냉장고에 오래 둘 새도 없이 녀석들은 이 모든 고기를 순식간에 해치웁니다. 그 많은 고기를 누가 다 먹냐고요? 글쎄, 우리 애들이 좀 많아야지요. 이 동네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낡은 벽돌집들은 여기저기 금이 가고 창문은 깨져 흉물스러운 구멍만 남았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골목은 이제 쥐죽은 듯 고요합니다. 떠나간 사람들의 흔적만이 먼지 쌓인 가구들과 버려진 장난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버려진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 길을 지나다가 보았습니다. 덩치 큰 유기견 한 마리가 배를 골아 쓰러져가는 모습을요.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을 터인데 재개발 소식에 사람들은 짐을 꾸리면서 자신들의 반려동물은 짐짝처럼 내버렸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 핏줄처럼 끈끈했던 정이 아니라 버려진 자들의 차가운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폐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생선 토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닭가슴살. 녀석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육점 총각의 의심을 사는 수상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마당은 녀석들의 쉼터입니다. 한때는 사람이 살던 집이었겠지만 지금은 제가 고기를 구워주는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삼겹살을 마당 한편에 놓인 낡은 불판 위에 올립니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가 적막한 폐허에 울려 퍼집니다. 이 소리는 녀석들에게 제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저 멀리서부터 녀석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작은 고양이부터 덩치 큰 개들까지
모두 제각각의 소리로 저를 반깁니다. 그래, 엄마 왔다. 오늘은 삼겹살이다. 이 녀석들 삼겹살 냄새는 귀신같이 알아챈다니까요. 복실아, 오늘 제일 많이 먹어라. 너희들 덩치가 얼마나 큰데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저는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주며 정성껏 구운 삼겹살을 나눠줍니다. 버려졌던 과거는 잊은 듯 녀석들은 제 주변에 모여들어 행복하게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 최소한 배는 굶기지 않고 싶습니다. 이 녀석들이 최소한 따뜻한 한 끼 정도는 먹고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이 폐허에서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해. 할머니 옷차림도 멀쩡하고 그렇게 많은 고기를 매일같이 가져가는데 설마 고양이, 개를 그렇게 많이 키우는 건 아니겠지?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감당한다고 이건 동물 학대 아니야? 아니면 불법 도살이라도 하는 건가? 총각의 의심은 날마다 커져갔을 것입니다. 제가 매일 정육점을 나설 때마다 느껴지던 총각의 시선은 이제 저를 쫓아오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몰래 제 뒤를 밟는 인기척을 느꼈지만 저는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의 작은 비밀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저는 더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동물보호협회죠? 저 신고할 게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60대 후반쯤 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매일 돼지고기 10kg씩 사가세요. 그런데 그 많은 고기를 혼자 드실 리도 없고 혹시 유기동물들을 불법으로 사육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더 나쁜 일일 수도. 네,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현장 출동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도 저는 고기가 든 봉투를 들고 폐허로 향했습니다. 녀석들은 어김없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딘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녀석들이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짖고 주위를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 이젠 총각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 고소한 냄새. 녀석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자, 이리 와. 오늘은 유독 삼겹살 냄새가 좋지? 어서 먹어.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오늘 배불리 먹어두렴.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할머니, 잠시 말씀 좀 나누시죠. 놀란 녀석들이 일제히 저를 둘러쌌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낯선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과 동물보호단체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 하나가 낡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손에는 고기를 뒤집던 집게가 그리고 제 발치에는 녀석들을 위한 따뜻한 삼겹살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마당에 이렇게 많은 유기동물들이 그리고 할머니는 직접 고기를 구워 먹이고 계셨습니다. 이보세요. 이순자 할머니 맞으십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녀석들이 두려움에 떨며 제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녀석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들의 작은 몸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려 애썼습니다. 저의 비밀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신고를 피하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돌보고 계셨다면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그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움이라 이 아이들을 누가 받아줄까요? 재개발이 시작되면 다들 이 동네를 떠나느라 바쁜데 짐짝처럼 버려진 녀석들을 누가 돌아봐 준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들 밥 한 끼라도 챙겨주겠어요. 저는 녀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제각각의 사연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누군가는 작고 예뻤을 때 버려졌고
누군가는 늙고 병들었을 때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진 상처가 깊이 박혀 있지만 그래도 매일 저를 기다리고 저를 보면 기뻐합니다. 제가 밥을 먹여주면 그들의 눈빛은 잠시나마 편안해집니다. 할머니, 이 아이들은 모두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네요. 털 상태도 좋고 어떻게 혼자서 이 많은 아이들을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할 게 뭐 있나요? 그냥 눈에 밟혀서 시작한 일이지요. 제가 아니면 얘들은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아님 차에 치이거나.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든 벼랑 끝에 몰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 이 아이들도 그랬고, 그냥 서로 의지하는 거지요. 할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할머니가 혹시 불법적인 일을 하시는 줄 알고 제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괜찮습니다, 총각. 내 마음 다 압니다. 충분히 오해할 만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총각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경찰관들과 동물보호단체 직원은 마당 한쪽 벽에 붙어 있는 낡은 종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녀석들의 사진과 함께 이름, 특징, 발견된 장소 등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실이, 다리 저는 유기견, 눈병 있음, 야옹이, 어미 잃은 새끼 고양이, 사람을 무서워함. 제 나름대로의 기록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 연세에 혼자서 해내시다니 존경할 것까지야. 저는 그저 버려진 것들의 엄마 노릇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이 작은 생명들이 따뜻한 한 끼라도 먹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저의 작은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정육점 총각은 다음 날부터 최고급 삼겹살을 원가에 제공하겠다며 나섰고 경찰관들은 이 사연을 지역 커뮤니티에 알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낡은 마당에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녀석들의 집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사료와 간식, 약품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녀석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겠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녀석들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한 임시 보호처를 찾았습니다. 재개발이 끝나면 안전한 새 보금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 거예요. 새 보금자리라 처음에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녀석들이 저를 떠나는 날이 오겠지요. 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보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녀석들은 저의 손을 떠나 새로운 가족을 찾거나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겨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이 떠나는 날 저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아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텅 빈 마당을 바라봅니다. 한때는 시끌벅적했던 이곳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습니다. 녀석들이 남기고 간 온기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가끔 정육점에 들러 삼겹살을 삽니다. 이제는 10kg씩은 아니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어딘가에 작은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버려진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이 모이면 세상에 어떤 버려진 것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녀석들이 보내온 사진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저 멀리 새 삶을 시작한 저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저의 작은 삼겹살이 너희들에게 그런 행복을 선물했다니 이 할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버려진 것들의 엄마, 순자 할머니와 삼겹살. 10KG의 비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는 세상에 숨겨진 따뜻한 이야기들을 오디오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 주변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작은 생명들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